항상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제일 욕 많이 한 동네가 어디냐?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교통난이 심화가 되고 있다. 지금 좌석 버스, 버스 엄청나게 많이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면은 다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죠. 배차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타당성이 좋지도 않죠. 예비 타당성이라는 건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계속 운영을 하는데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요, 교통이 엄청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SRT, 동탄에 SRT 와 있는데 막상 출퇴근 시간에 SRT는 타지도 않죠. 가격도 비싸고 배차 시간도 별로고 거기 가서 환승이 돼요, 뭘 돼요. 그러니까 거의 타지도 않고 있고, 버스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고 악순환이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난 심각한 신도시 37곳 집중관리지구로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가요? 위례, 동탄, 호매실, 광교, 다 신도시들이죠. 교통난이 저렇게 심각한데 또 보시면 어때요? 파주 운정,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다 신도시들이에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은. 그렇게 봤을 때요, 교통이 좋아서 서울까지 연결되니까 집값이 막 폭등한다, 10억도 저렴하다, 20억 30억 올라야 된다, 이딴 이야기들 하고 있었는데 다 거짓이었다 라는 거죠. 1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사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호가가 4억 7,500인데 3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거죠. 9,500만원 정도의 목돈이라고 하지만 9,500만원이 집 사는데 뭐가 목돈이야. 그런데도 안 산다는 거죠. 저 가격이 말이 안 되니까. 내가 1억이나 되는 돈을 해가지고 이만큼 받으면 이자가 엄청나죠? 요 이자를 내가면서 살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전용 5구인데 교통이 서울이랑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문제는요, 거기에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요, LTV가 80%가 적용되더라도 나는 DSR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온다. 이런 부분 보시면요,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죠. 매수도 고려했지만 지금은 억울해서 전세를 계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집값 담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두리 부동산은 절대로 이용하지 맙시다.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가두리 부동산. 가두리 부동산이 뭐냐? 가두리 부동산이요, 집값을 억지로 하락시키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집값을 부동산에서 억지로 하락시키는 거냐, 아니면 매도자들이 싸게 내놓고 있는 거냐. 뭐라 그래요? 보시면 자녀에게 5억에 양도했다. 그래서 정상거래로 인정되고, 이게 무슨 거래냐, 당신 때문에 집값이 반값이 됐다,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는데. 아니, 내가 싸게 팔고 싶은데 왜 난리예요? 본인들은 비싸게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샀던 가격보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주택자들이 남의 재산 떨어지는 걸 바라고 있다, 쓰레기들이다,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놈들이다, 학창시절에 그런 놈들 같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 짓거리 누가 하고 있었는지, 여태까지. 무주택자들이 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면요, 니들이 벼락거지라고 놀려대서 그래요. 아니, 본인들이 공부해서 벌었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저거는 담합해서 번 거지만 그거 가지고 언제부터 무주택자들이 그 난리를 쳤었냐. 니들이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운 좋게 집 샀는데 사실은 경제 이런 거에 기본은 알아요. 그냥 누군가가 여기는 가치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담합하고 있는 거고. 동탄 카페들 들어가 봐라. 집값 가지고 얼마나 난리치고. 인터넷 같은 데서 자영업자들한테 갑질하고 이런 것들 동탄에서 엄청 많이 터지죠. 어디서 많이 터져요? 신도시에서 많이 터져요. 지들이 뭔가 되는 인간인 줄 아니까.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근로소득 얼마 못 벌었고, 그런데 동탄에 어쩌다 분양을 받았고, 내가 막 이걸로 엄청나게 이렇게 잘 될 거다 생각도 못 했는데 어쩌다가 집값이 폭등하게 됐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천재인 것 같고, 여기 와서 자영업이나 하는 인간들은 평생 근로소득이나 하면서 돈 버는 바보들인 것 같고 나보다 밑에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짓거리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벼락거지니 뭐니 놀랐던 인간들 보면은 인성이 참 저렴하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만 보더라도 인성이 참 저렴하고, 담합하는 것만 보더라도 남의 생계가 달린 거예요. 왜 담합해서 막아요? 인성이 저렴하니까 그렇지. 내가 싸게 팔고 싶은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 단지의 가치가 10억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5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7억이나 올랐네? 그럼 6억에 팔아도 나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근데 본인의 가치를 남한테 강요를 하죠? 그게 인성이 저렴하다는 증거다. 근데 보면 뭐라 그래? 시장에 매물이 없고 집값 급락 아니다, 매물 없다고요, 이 이야기하고 있죠.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특수한 매물을 제외하고는 크게 내려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많지 않다. 뭐라 그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가두리 부동산. 예를 들어서요, 4억짜리가요 12억까지 올랐어요. 얘가 다시 8억으로 내렸다. 그래서 이 가격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아, 이거 중개한 부동산은 가두리 부동산.
그래서 적어도 10억 밑으로 못 내놓게 하고 있다. 그러면요 8억짜리 매물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데 가들이 부동산으로 내걸고 뭐 하고 있어요?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가격에 빨리 손절하고 나가고 싶은데 저 인성이 저렴한 인간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허위 매물로 다 내려버리니까 당연히 없죠. 그거 알아요? 2018년쯤이었나?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한 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동탄이었던 거? 허위 매물 신고가 100건이 나왔으면요 그 중에 92건은 허위 매물이 아니었대요. 많이 나온 데가 2등은 한 50%대 막 이 정도 나왔는데 동탄이 92%였어요 당시에. 왜 이래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왜 그 가격만 거래가 되겠느냐. 사정상 급매물이 나오는데 급매물만 거래가 된다는 건요 수요가 찾는 가격이 그거라는 거예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하고 그렇게 징징댔잖아요. 니들이 호가를 아무리 비싸게 내놔봐라 그 가격은 수요가 안 찾는 가격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동탄에 가가지고 일반 자영업자들이랑 하는 똑같은 돈가스를 파는데 내가 2만원에 팔고 싶다고 다 2만원으로 담합해서 올려봐요. 얼마나 사먹겠냐. 차라리 딴 데 가서 사먹지. 똑같은 거예요. 비싼데 왜 사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돈가스 내놓는 집에 가가지고 사먹는데 거기 왜 사먹냐. 나머지는 다 2만원으로 했으니까 만원짜리 돈가스는 시세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돈가스 불매운동 들어가고 저 돈가스 집에 다 같이 막 리뷰 남기죠. 파리가 나왔네, 뭐 머리카락이 나왔네, 사장이 불친절하네, 뭐 상한 거 먹어서 배탈이 났네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악플 달고 있는 거예요. 허위로.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 8억대 아파트가 4억원. 유독 많이 떨어지는 이유? 수도권에서 유독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곽인데 저 가격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동탄, 인덕원, GTX로 이런 데가 이 가격으로 뜨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특히 동탄이에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SRT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GTX가 뭐예요? 여기랑 여기 더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게 GTX예요. 그러면 이미 있는데 왜 더 오를 이유가 있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그거에 속은 사람들이 바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갭투기 쏠렸던 지역부터 투매가 나오는데 1년 전에 동탄 아파트 전용 8살에 11억 6,500에 매입했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5억이나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영끌족이다. 11억 중에 5억 조달한 게 영끌족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어나고 있다는 건 진짜 영끌족들은 완전히 죽어나고 있다는 거죠. 금리 리스크가 너무 크다. 8억대까지 떨어졌다. 가격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고 빨리 나오는 사람이 승자죠. 매매 가격 지수 하락폭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죠. 특히 화성시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들이 보면은 서울부터 8월부터 가격 하락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 잘 생각해보세요. 8월에 전세 대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고 버틴 거죠. 근데 전세 대란은커녕 역전세 대란이 오고 있죠. 월세 대란이 온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월세는 집값 못 올려요. 집값 올리는 건 전세예요. 그런데 8월 전세 대란은커녕 그거 하나만 신앙처럼 믿고 있었는데 역전세 대란이 점점 더 심화되네. 그러니까 심리 확 꺾여서 떨어지는 거고. 전세 어때요? 8월부터 하락폭 더 가속화되고 있죠. 8월 전세 대란은 역전세 대란이었다. 보면요, 뭐 7월에 한번 띄워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죠. 통계 바꿔서 띄워놨음에도. 즉 전세가율도 낮다. 그러니까 갭투기할 메리트도 사라져가고 있다. 매매 거래량요. 금매만 거래했는데 금매가 정상 거래가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거래됐을 때는 친고가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 그 가격에 안 산다는 이야기예요. 100건도 거래 안 나오고 있죠 지금. 8억에 팔렸지만 나는 아직도 11억에 내놓겠다. 8억은 금매지 시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담합해서 11억에 내놔봐라.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 이 리스크는 니들이 다 떠안는 거고. 그리고 파는 사람은요. 8억도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7억에 사고 6억에 살 거예요. 니들이 담합하면 담합할수록 같이 손에 손잡고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다. 떨어졌다고 하지만요. 코로나 거품 반도 안 빠졌어요. 지금 2021년 1년치 거품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거품은 많다. 여기도 1년치 거품보다 조금 더 빠졌죠. 빠질 거품은 한참 남았다. 그래서 호가도요. 지금 호가 안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 1억 넘게 떨어졌죠. 여기도 호가 1억 가까이 떨어졌죠. 최종 거래가 6억인데 호가는 더 낮은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최종 거래 4억 5천 하나 거래되고 요거보다 비싸니까 거래 안 되고 있다. 전세가도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고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멈추거나 떨어지고 있죠. 자, 다른 데 볼까요? 자, 6억 9천이었는데 5억 4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6억 300에 거래됐는데 5억 4천 매물이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직거래 4억 천. 요거 뭐 하락거래 나왔다고 치더라도 4억 9천 매물이 나와 있죠. 요거 말고는 거래가 안 되고 있죠. 6억 500에 거래되고 이 호가에 누가 거래를 해주냐. 그러니까 호가도 지금 1억 낮췄는데도 거래가 안 된다. 이 정도는 돼야 거래가 된다. 2층이니까 좀 가격이 낮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 안 산다는 거예요. 전세도 슬금슬금 빠지고 있죠. 거래도 더럽게 안 되고. 자, 하나 튀긴 했지만요. 요게 오히려 이상 거래죠. 5억 6천짜리가 있는데 굳이 7억짜리를 샀을까요? 이런 건 이상 거래라고 이야기 안 하죠. 신고가라고 말해주죠. 직거래. 떨어졌다고 하는데 5억대도 거래되고 있죠. 호가요? 많이 떨어졌어요. 금매 몇 건만 거래됐고 호가는 내리지 않는 분위기이다. 아니 3개월 만에 지금 호가가 1억이 떨어졌는데 내리지 않는 분위기예요?
환수 못해요? 방금 취재한 공인중개사가 저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중개사라면요, 호가가 1억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계산 못하는 지능이 낮은 공인중개사 혹은 지능이 낮은 주민들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 기사와 취재하는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있었고, 그럼 어느 쪽이에요? 진짜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겠어요? 아니죠.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죠. 호가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 1억씩 떨어지고 있다 이미. 근데 거래가 안 되고 있다. 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니, 그 가격에 매물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전세, 월세도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전세대랑 월세대랑 개뿔도 없다. 매매도 지금 팔고 싶어 안달이 났다. 못 파니까 금리 부담돼서 전세라도 내놓고 안 되니까 월세라도 내놓는 거다. 분양도 많이 남았습니다. 공유도 많아요. 뭐 때문에 집값이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죠? 분양도 많아, 입주도 많아, 매물도 싸요, 호가도 계속 떨어져. 그런데도 집값은 아직도 안 떨어진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 신앙을 믿으시고 양도세 안 내시면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해줘도 비싸죠. 그럼 양도세 안 내시면 돼요. 입주 많아요. 화성 동탄에도 많고. 결론 뭐예요? 금매만 거래되고 호가는 안 떨어진다. 근데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마저도 가두리로 몰아붙여서 거래 못하게 하고 있고, 담합하고 허위 신고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막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다. 1억 정도는 떨어지고 있다. 거래량은 박살났고 공급은 많다. 아직도 이미 SRT 들어와 있는데 GTX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오를까요? 오를 이유는 엄밀하게 말해서 매우 미미하고, 떨어질 이유는요 매우 거대하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수익 안 내고 혹은 마이너스 수익 내고 파시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비싼 양도세도 안 내고 얼마나 좋냐. 대신에 이자 많이 내고 보유세 많이 내고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